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식도를 남기면서 생존이라는 수술과 경우가 비슷하다. 보도 요면을 갖고 원하시는 의사에게 방사선 치료는 수술을 보다 재발하기 쉽다는 말을 듣고 수술을 택하였다고 한다. 수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사가 자주 하는 말이다. 식도를 절제해버리면 암이 식도에서는 재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식도암 수술은 환자의 체력을 심하게 떨어뜨려서 감염증을 일으키기 쉽고 상처 부위에서 암이 증식하기 쉬우며 후유증과 합병증도 심하다. 만약에 나카무라 씨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면 식도를 그대로 남길 수 있었다. 또한 후유증도 적었을 것이고 치료 후에는 다시 건강하게 무대에 섰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식도암의 치료 성적은 방사선과 수술과 식도암 방사선이나 수술이 비슷하게, 그런데 방사선 수술이 더 낫다는 거죠. 자, 식도암의 사망원인은 폐나 간 등의 전이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식도를 절제하거나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거나 상관없이 생존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수술을 하면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나카무라 씨가 받은 식도 전적술은 우리 몸에 엄청나게 큰 인공적인 상해이다. 식도암의 전적술은 후유증과 합병증이 가장 많은 수술이라고도 불린다. 음식물은 삼키기 어렵고 식사량이 줄어서 체중이 급감하고 폐렴 등의 감염증, 식후복통, 저혈당으로 인한 발작설사, 수술 후에 겪는 후유증이 셀 수 없이 많다. 방사선 치료를 하면 고통도 후유증도 거의 없지만은 환자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설명을 담당하는 것이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 의사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환자가 방사선 치료 의사에게 의견을 묻는다 해도 병원 내에서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방사선 치료 의사는 외과 의사에게 치료를 양보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는 수술보다 훨씬 후유증이 적고 치료 후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생존율도 수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사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식도암, 위암, 간암, 유방암 같은 모든 고형암에 항암제 치료는 처치할 수가 없다. 수명 연장 효과에 대한 실증도 없는 데다가 독성이 강하고 부작용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항암제의 독성은 나이가 많을수록 흡연 경험이 있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치유율은 12%. 나카무라 씨는 의사들이 어떤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아들인 것일까? 사망하기 전에 TV 인터뷰를 통해서 수술 경위와 수술 직전까지 혼란스러워하던 신경을 털어놓은 영상이 남아있다. 지인의 증언이나 신문의 잡지의 기사도 많아서 전부 조합해보면 상세한 사정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지금부터 2012년 6월 1일 초기 식도암이 발견된 후에 12월 5일 사망일까지 나카무라 씨의 궤적을 더듬어 보겠다. 2월 1일 나카무라 씨는 건강검진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고 청천벽력 같은 식도암 진단을 받는다. 스케치에 위치한 암센터에서의 진단도 마찬가지였는데 의사는 기적적인 조기 발견이라고 말했다. 6월 7일 암 연구로 유명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곧바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원 전 검사에서 오른쪽 어깨의 림프절에서 전이가 발견되고 말았다. 나카무라 씨는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치유율은 30%라 12%라고 했다. 암을 무찌르러 가자고 의사가 말했다. 라고 털어놓고 있다. 의사가 두 가지 숫자를 말하는 경우에는 대개 적은 쪽이 진실이다. 의사는 전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사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 5년 생존율은 12%입니다. 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형암에서 전이가 있으면 완치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이다. 나카무라 씨는 항암제로 종양을 찾게 한 뒤에 수술하자는 의사의 말에 따라서 7월 7일까지 합계 2회 총
40시간의 항암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수술 전에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이것 또한 제4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끊임없이 수술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다. 나카무라 씨는 운명의 대수술을 위해서 7월 25일에 재입원했다. 입원하기 며칠 전에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암 수술 받는데 말이야. 정말 받아도 되는 걸까? 다른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는 편이 낫지 않을까? 고민스러워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번 전날 자신이 개최한 골프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다. 그 정도로 기력이나 체력도 충실했으며 식욕 또한 왕성했다. 수술 이틀 전에는 지인과의 TV에서 내시경을 무리고 큰 수술이 될 것 같아. 나중에 큰일이지 싶어 담당 의사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대에는 식도에서 가깝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불안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여기는 지금 수술하면 새로운 가부키 극장의 첫 무대에 설 수 있다고 하니까 라고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7월 27일에 나카무라 씨는 의사가 말한 낫는다 승리한다는 가능성에 목숨을 걸고 식도 전적 수술을 받았다. 식도 전적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대성공. 그러나 의료진은 수술은 대성공입니다. 조직 검사에서 단언의 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나카무라 씨 본인도 수술 다음날 병상에 있으나 걸어 보일 정도로 회복이 빨랐다. 그러나 8월 2일 오연 토한 것이나 이물질 기관으로 삼켜버리는 것이 폐렴을 일으켰고 다음날인 4일에는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을 일으켜서 호흡 곤란에 빠졌다. 9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병원을 2번이나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것은 내초적이지만 나카무라 씨의 암은 식도 입구 부근에 생겼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목초면의 림프절을 떼어내기 때문에 신경에 상처가 나기 쉽고 음식물을 삼키거나 구토물이 기관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항암제도 폐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폐렴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항암제로 인해서 백혈구가 줄어들어서 발생한다. 간질성 폐렴은 항암제로 인해서 손상된 폐포, 벽에 염증이 일어난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뉴스 캐스터인 이츠미 마사다카 씨가 악성도 높은 경성위염이라는 것을 세상에 공표했다. 장기를 3kg이나 떼어내는 대수술을 하고 쇠약해진 몸에 항암제 치료까지 하다가 마르고 쇠약해져서 3개월 만에 사망했다. 경성위염은 진행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보통이 있을 때까지는 치료하지 않고 상태를 지켜보는 내가 진료하는 환자들은 1년에서 9년까지 살고 있다. 나카무라 씨나 이츠미 씨 모두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훨씬 오래 살았을 것이다. 치료를 일제 거부하고 7년을 살다 사라지듯이 떠나다. 나카무라 씨나 이츠미 씨가 치료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 암은 치료를 하지 않고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마지막까지 통증이 없다. 내가 진료하는 환자는 식도와 연결된 부위에 생긴 위염을 일체 치료하지 않고 평범하게 생활하면서 7년을 살았다. 마지막에는 암이 커지면서 식도를 막아서 내시경 시술 등으로 식도를 조금 넓히면 편안해지고 수명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은 과거에 수술했다가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점점 음식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물은 마실 수가 있었다. 그 환자는 내 마지막 제안을 거절하고 3주 정도 후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세역사라고 할까 아사라고 할까 스르륵 사라지듯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이었다. 이츠미 씨의 죽음 후에도 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사망하는 비극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반복되어 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로 생명을 잃어왔는가.
이런 경우는 살리지 못한 지 20년이 흘렀고 가부키계의 보물 같은 존재였던 나카무라 씨 또한 암치료의 희생양이 되어서 생명을 잃고 말았다. 유방암의 예방 전적 수술을 거부한 후에 23년 동안 이상이 없음. 나카무라 씨와 대조적으로 유방암의 예방 전적 수술을 거부하고 방치했지만 23년이 지나서도 건강한 내가 진료하는 환자의 사례를 전하겠다. 마모그래피 유방 엑선을 통해서 유방암을 발견한 여성들에게 참고가 될까 생각한다. 해소한 B씨는 46세 때인 1990년 오른쪽 유방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 외과를 방문. 그러나 마모그래피 검사로 이상이 발견된 것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유방이었다. 마모그래피 성에는 유선의 하얀 머리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세 스퀘어라는 영상이 찍혀 있었다. 그 스퀘어 부위 일부를 떼어내고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병리 검사가 실시되었고 의사는 암의 싹이 있습니다. 바로 입원해서 유방 전적술로 유방을 적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권유했다. 유방암에서는 B씨와 같은 싹일 때부터 전이가 발견된 마지막 단계인 4기까지 어떤 단계이건 유방전적 수술이 자주 행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 주로 시험부 3기라는 말을 듣는 것은 4기 환자이지만 유방전적 수술을 권유받은 환자에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시험부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절대 수술하지 않겠다고 선택했다. 절대. B씨는 수술을 거부하고 내가 쓴 유방건전 요법에 관한 저서를 읽고 92년 나를 찾아왔다. 진찰에서는 암으로 보이는 응어리는 만져지지 않았고 완전히 정상이었다. 그러나 대학 병원에서 가져온 소견 서인은 생검에서 비침륜성 유관암 종양안의 스퀘어를 확인하였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암은 별칭으로 유관 내 유방암이라고도 하며 암세포가 유관 속에 머무르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유형의 암이다. B씨가 지참한 병리표본을 개요대학병원에서 재검한 결과 병리의사의 진단 역시 마찬가지로 침륜성 유관암 상당히 넓은 범위로 퍼져 있음이었다. 나는 이런 유형은 유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망설였다. B씨가 수술을 바란다면 유방 보존 수술을 해줄 외과 의사를 소개하려 했으나 B씨는 절제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6개월에 한 번 간격으로 진찰을 받고 그때마다 마모그래피를 찍기로 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석회화는 번지지 않았고 응어리도 생기지 않아서 진찰 경과는 언제나 이상 없음이었다. 진찰 간격은 1년에 1회가 되었고 이제는 슬슬 진찰을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이제는 B씨가 처음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 23년이 된다. 경성위암 치료를 하지 않고 10년 가까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일본인에게 발병하는 위암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경성위암은 초기 발견이 어렵고 수술 후에 3년 생존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악성암의 아이다. 앞에서 소개했던 이치미시나 탤런트였던 고 시어자와 도키 씨도 경성위암으로 위를 전부 적출했다. 그리고 1개월 후에 간에서 전이가 발견되었고 수술에 반년 동안의 입원을 한 뒤에 자택에서 요양을 하던 중에 갑자기 상태가 급변해서 폐로 전이된 후에 1년 후에 사망했다. 경성위암이 발견되면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시한부를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위의 전적 수술 후 바로 복막 파종 등의 전이 발견 치료가 가능하면 계속해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며 쇠약해져간다. 더 이상 치료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 병원 등에서 사망 이와 같은 참담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수기 등을 보면 투병에 대한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아주 조금씩밖에 먹을 수가 없다. 먹은 후에 괴로워서 식은땀이 난다. 복막 전이로 복수가 일이 떠나쳐서 내장이 압박받아서 괴롭다. 나른한 또 피곤한 그것도 정서로 기진맥진이다. 칼슘 흡수력이 떨어져서 등이 압박 골절이 되었다. 장 폐색 때문에 참을 수가 없다. 누워있어도 앉아있어도 속이 너무 거북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 미칠 것 같아 더 이상 참기가 어렵다. 빨리 편안해지고 싶다 등등 너무도 가요울 따름이다. 증상이 없어서 수술을 거절하다. 내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는 경성위염을 치료하지 않고 10년 가까이 평온하게 산 사람이 있다. 전문 잡지 오노이 신씨는 62세 때인 1999년에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직경 5cm의 위암이 발견되었다. 위암이 발견된 장소는 대만이었고 위벽 점막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시기의 조기 위암이었다. 다른 전기료의 전이는 없었고 담당 의사는 바로 수술하시죠. 지금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C씨는 일단 상태를 보고 싶다며 수술을 거부하고 나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결정했다. C씨의 판단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C씨 같은 유형의 암 중에서 미의 대만에 암이 발생하면 수술해도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재발하고 2-3년 이내에 사망한다. 이것은 내가 인턴 시절에 배운 것이다. 암이